좋은 물건은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물건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죠.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장원섭입니다. 이 카메라가 장인이 만든 수제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죠. 대당 800만 원이지만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팔리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지고 있다고 합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대량 생산해서 값싸게 물건을 공급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천편일률적인 제품보다는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자기만의 것, 값이 비싸긴 하지만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인은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일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장인이 만든 이 피놀 카메라는 불편합니다.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생각해 봅니다. 좋은 물건이란 무엇일까요? 값싸고 기능도 뛰어난 제품들이 넘쳐나지만 과연 우리가 진정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곁에 두고 싶은 물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빚어낸 물건들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더해가며 우리 곁에 오래 머물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시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풍요를 만끽하던 사람들이 장인과 장인들이 만든 물건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품에서는 도무지 찾기 어려웠던 특별한 물건에 열광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것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사라진 줄 알았던 장인들을 우리 앞에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피놀 카메라 메이커 현광훈 씨의 작업실엔 커튼이 없습니다. 황동을 손수 자르고 깎아내 만드는 그의 카메라 부품들은 모두 0.1mm 단위의 정밀한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많을수록 작업이 용이하죠. 이름조차 생소한 그의 피놀 카메라는 마니아들에겐 걸작으로 불립니다. 그는 어쩌다 피놀 카메라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사진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 수업 시간 과제로 사진 찍는 게 이제 과제였는데 그 과제들 중에 하나는 피놀 카메라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진을 찍은 것도 과제로 쳐주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는 깡통이나 아니면 종이 상자 여기 바늘로 구멍 뚫어서 안에 필름 넣고 이런 간단한 그런 거였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간단한 걸 만들려고 종이 상자를 이렇게 접고 있었어요. 종이 상자를 접고 있다가 이왕 만드는 거 좀 튼튼하게 종이 말고 금속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금속을 잘라서 금속판을 잘라서 이제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제 카메라 작업의 시작이었어요. 그걸로 사진을 찍으니까 굉장히 또 보람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금속 공예를 전공하다가 우연히 만난 피놀 카메라는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렌즈도 없이 오직 빛으로만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원시적인 카메라였기에 개선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만들며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카메라 제작 기술을 알려줄 전문가가 없어 독학으로 공부하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진화를 거듭했고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는 세상에 없던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메라 제작 공정의 대부분을 수백 년 전 유럽의 시계 장인들이 사용했던 수공 기계를 써서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무늬들도 지금 뭐다 달았지만 150년 가까이 쓰이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힘이 걸리고 이랬을 때 저는 이제 힘이 걸리면 제가 손을 멈추면 되지만 그렇죠. 모터는 계속 돌려 그러니까 예. 이게 날이 부러지거든요. 모터로 돼 있는 애들은. 근데 그러니까 요거 이건 손맛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손맛이라고 말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로 할 수 조금씩 없는 더 정교한 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정교함으로 따지면은 모터 돌아가는 거 못지않게 예. 약간 더 정교한 것 같아요. 예. 더 제가 더 손에 더 이렇게 더 예민해진다 그럴까 손이 예. 네. 신중해진다 그럴까. 음. 그러니까 디카로 사진을 찍으면 그냥 착각착각 막 찍어놓고 이 중에 하나 건지지 뭐. 약간 이렇게 사진 찍지만 예. 옛날 필름 카메라 찍을 때는 정말 구도 하나 뭐 여기 여백에 뭐 들어온 거 없나 이렇게 한번 잘 신경 쓰고 필름 하나를 찰칵 한번 찍었잖아요. 노출 딱 신경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이렇게 돌리면서 깎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얘를 한 바퀴 더 돌리면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재보고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예.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 것들이 더 사라진 줄 알았던 장인들과 그들만의 제작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퇴락해 가던 런던의 수제 공방 골목을 찾는 사람들도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이 가게는 150년 동안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발 모양을 그대로 본뜬 구두고를 제작해 그 위에 가죽을 덧대 구두를 만드는 옛 방식이 남아있죠.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어 지금도 수작업만으로 진행됩니다. Your factories are completely different. Mass production is different. You know, you don't have this sort of thing in mass production. This is bespoke shoes. I'm happy doing it. Shoe factories will cater for every type of foot with one last, and people will squeeze in. Here, you don't have to squeeze in. You get exactly as you ordered. So. 구두 한 켤레가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지만 이들의 고객 명단엔 세계적인 명사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발에 딱 맞는 구두를 한 번 신어본 사람은 웬만해선 대량 생산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이곳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공들인 구두는 영국 왕실에서도 인정한 명품입니다. Down the stairs we go. 하지만 이곳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These are examples of famous lasts, and here we have the entertainer and singer Frank Sinatra. Customers, we have Mrs. Jackie Onassis, who, as you all know, became Jackie Kennedy. 런던을 방문했던 명사들은 편안한 구두 한 켤레와 함께 영국산 명품이라는 상징을 덤으로 얻어갔습니다.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들의 구두는 갈수록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계. 여러 나라의 고객들이 주문하면서 150년 전보다 오히려 더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가장 먼저 장인들이 사라졌던 영국. Okay. 곳곳에서 장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Okay. 독특한 가구 제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크리스토퍼 더피시의 작업실. Okay. 연말연시 휴가를 반납할 정도로 바쁩니다. 한 점에 우리 돈 수천만 원이 넘는 그의 가구를 사기 위해서는 몇 달은 좋게 기다려야 하죠. Yeah, so this is the underside of the top section of the table. Once this is completed, it will be put with the bottom section. So again, this is the underside. This is the bottom of the table. So this is what the table looks like when it's upside down. And that will flip. This will flip. It all comes together. Bump. 더피시가 만든 테이블, 어비스입니다. 평면의 테이블을 입체로 변형해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It's all made of water. If you take a bucket of water out of the ocean, hold it up, it's all the same colour from no matter where you go, or from how deep in the ocean it is. But it's the compression, that layering of the water, which has an effect on the lights, which shows depth, and that's all we were trying to represent. Basically, is all we're trying to show. You said the abyss table, which is the one that looks like the ocean. So I think a lot of people sort of misunderstand that table. I was thinking we're, in a way, trying to represent the ocean. The whole idea of that was literally a way of representing depth. So like if you're in art college, you know, they'll say like, can you try and represent movement or form or speed or something like that in a way. So 더피시가 만든 그네 테이블입니다. 그냥 앉아서 회의하고 식사하는 테이블 대신 함께 앉은 사람들이 그네를 타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의 의도가 적중했을까요?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구 이상의 가치를 담아낸 명품으로 인정받았죠. 대형 가구 메이커들이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가구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그는 가구 시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흥미롭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 뿐입니다. we don't design really for anyone else. We just design for ourselves. So we don't have to answer to anybody, and we put it out there. And then, if the world likes it, they're welcome to purchase one. If they don't like it, they're welcome to ignore it. It's yeah, that's how it works. 자신에게 흥미로운 것을 만들었지만 같은 생각을 한 소비자는 많았습니다. So when this is a swing table, inside here is a swing table. It's a swing table for 8 people for outdoor use. This is going off to a customer in Monaco. In here, this is another swing table. This one's going to central France. This is a crate for a balloon table. This balloon table is going to go off to quite near Hong Kong. 시장의 수요나 유행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개성을 담아 물건을 만드는 것. 장인과 대량 생산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더피시와 같은 메이커들은 많이 만들어 적당히 쓰다 버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We hope that not going to last 1 or 2 years. It should be last decades and even lifetimes. When we approach a piece of furniture, that furniture, in our mind, should be here for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years. I want someone in 1,000 years' time to have one of my coffee tables sitting there, you know, and still being appreciated, not being sent to landfill. 좀 더 비싸더라도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를 담은 수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뉴욕도 예외는 아니죠. 뉴욕 브루클린의 한 주택가. 이곳에도 예전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던 메이커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I am a knife maker here in Brooklyn, New York, and I make a very unique style of chef's knives that are repurposed from horseshoe rasps. 그녀가 만든 칼은 뉴욕의 셰프들에게 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칼을 원하는 셰프가 많아서 6개월치 주문이 밀려 있지만 모든 공정은 그녀 혼자 수공으로 만들고 있죠. I feel like a knife is such a personal tool. I mean, it's very hard to just pick a knife off a shelf. I feel like knowing where the materials come from, knowing what style, in what tradition a knife is being made in, all of those things add up to this very, very personal tool. So I love the idea of this spirit in the knife. And I certainly feel like I put a lot of that into my knives. 주로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녀의 칼은 칼날 모양에서 손잡이까지 고객과 상의하며 결정됩니다. 실제로 칼을 쓰게 될 사람이 주로 쓰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도 고려됩니다. 칼은 조리사 손이 연장된 손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대장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작 철학입니다. So this is one of the first knife designs I ever created. Before I started making culinary knives, I didn't have the skills for the precision of a chef's knife. It's used for cheese, so you can cut, spread, and then you can grate on this side. And I think it's very unique. I've never seen another cheese knife like this in the world. This is, one of my most popular designs. It's really a German-style chef knife, and of course it has the grater there on the side, which we've talked about is great for removing the skin of ginger, peeling garlic, grating cheese, and this is with a walnut handle. 첼시 밀러 씨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칼 손잡이입니다. 보통의 칼은 식재료를 자르고 써는 데 주안점을 두지만 그녀의 칼은 조리사의 손동작 같은 미세한 곳까지 신경 씁니다. 그녀의 칼을 찾는 조리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셰프들은 가능한 한 직접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개당 우리 돈으로 40~50만 원에 이르는 칼을 몇 달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돌아온 장인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고 애태우게 하죠. So this is just a simple example of what I make, and I love to customize for people. Yeah. Especially being a Korean chef, I'm sure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specialty that you want, like a a certain hand or a certain length, weight. The weight is really good on this. This is beautiful. It's also individual, like some people come in and they say, "Oh, it's so heavy." 자신에게 딱 맞는 뭔가를 찾은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죠. I like the weight. Uh-huh. Yeah, yeah. 세상에 없는 자기만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I know, like as a Korean chef. 첼시의 칼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 때문이죠. Yeah. 잘 만든 물건은 보기가 좋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린 물건은 만든 이가 누군지 궁금하게 하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이 아기 인형은 3일 된 아기를 모델로 만든 인형인데요. 이름은 크라잉 바이로예요. 약간 울먹울먹하고 있어서 이름이 바이로인데 크라잉 바이로라고 불러요. 의상과 소품까지 정밀하게 표현한 이 인형들은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유행하던 공예품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500 정도. 얼마요? 500. 그리고 뭐 이 정도 사이즈는 100만 원대. 이 정도는 300만 원, 400만 원대. 네. 얘는 눈이 좌우로 돌아가는 아이예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제 눈이 이렇게 가고 반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아이거든요. 요즘 인형들에선 찾기 어려운 놀라운 디테일 때문일까요? 한때 유행하다 사라졌던 인형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옛 인형들을 수집하며 취미로 만들다 이제 인형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냥 이번에도 대회 한번 나가봐라 하셔가지고 출품을 했다가 최우수상을 갑자기 받는 바람에 좀 놀랬죠. 김선영 씨는 이제 그랜드마스터, 공인된 장인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인형 제작이 이제 직업이 됐습니다. 인형 몸체는 도자기로 이루어져서 도자기 인형. 도자기를 만드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오래된 도자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것이 매력이죠. 뭐 책으로 많이 보긴 했지만 처음에 외국에 가서 실물을 보고 나서 그 색감이랑 재질 이런 거에 완전히 빠졌죠. 그냥 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색감? 게다가 180년이 된 인형이니까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바래면서 너무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도자기로 구워낸 인형 몸체에 화장을 입히고 의상을 제작해 입히는 긴 작업이 이어집니다. 인형 제작 기간은 평균 2개월. 대형 작품은 1년이나 걸리기도 하죠. 주요 공정마다 가마 작업을 통해 착색과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가마에 넣고 소성을 하는 건데요. 이 작업을 한 6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교한 미술 작업이 이어집니다. 손기술과 함께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는 이제 아트, 크래프트, 패션을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셋 중에 하나도 놓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던 중에 찾은 게 인형이었는데 이거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어서 신발부터 모자, 의상 등 모든 소품들은 고증을 통해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1860년대부터 1912년까지 아이들이 입었던 의상이 나온 책이에요. 일러스트 화보집이에요. 19세기 중반이랑 후반이랑 의상이 다르거든요. 모든 공정을 마친 인형은 전시를 통해 국내외 소장가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인형이지만 요즘 인형에서 찾을 수 없던 디테일을 발견한 마니아들에게 인기입니다. 김선영 씨의 도자기 인형처럼 잊혀졌다가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은 수제품들이 많습니다. Is that there are new kinds of physical artisanal crafts which are appearing. You know, that's a new craft. So, you know, when we think it's the potter or the woodworker who is the definition of a craftsman, it's too narrow. So many forms of artisan production disappeared, but new crafts emerged, you know, requiring new kinds of skills. The measure is always quality, you know, and that doesn't disappear. 좋은 물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엔 철공소가 즐비하던 물레동 공단 골목엔 오직 품질을 추구하는 공방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엔 만년필을 만드는 공방도 있죠. 값싼 필기구와 디지털 필기구가 넘쳐나는데 웬 만년필이냐고요? 이곳은 수제 만년필 공방입니다. 만년필은 물론 만년필을 포장하는 가죽 케이스까지 모두 이 청년들이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수제품의 매력이 물씬 풍깁니다. 연말에는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서 저기 판매량이 연말에 제일 많습니다. 대량 생산의 유혹을 느낄 만큼 주문이 많지만 수작업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사실 기계로 대량 생산도 가능하겠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 제작을 해야 그 나무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감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목수를 하다가 만년필을 만들게 됐다는 이들은 만년필의 목재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촉감을 살려놓는데 전문가들이죠. 주로 저희가 많이 쓰는 나무 중에 이 보코테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보코테는 이 목리가 검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색깔도 무늬도 모두 다른 이 목재들처럼 이들이 만드는 만년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만년필을 누군가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값싸고 품질도 좋은 물건들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수제품이 인기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그때마다 힘겨운 노동을 수반합니다. 네,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겨울이 되면서 많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그렇게 손이 거칠어지는 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의 거친 목재가 서서히 부드럽게 다듬어집니다. 장인들은 공을 들인 만큼의 품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공 들인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순 없죠. 이거는 이 제작 시에 좀 실금이 보여서 이런 것들을 좀 가만히 냅두고 판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 갈라질 위험성이 있어서 배제했습니다. 근데 아깝다고 해서 양심이나 이건 저희가 완성도를 추구하는 점이나 저의 이름이 걸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용납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나무는 이제 원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해갑니다. 마감 오일로 닦아내자 아름다운 무늬의 만년필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장인들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수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장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수제 만년필 메이커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행복을 찾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만년필이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을 이제 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완성돼 가는 걸 보면 좀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손으로 깎아낸 나무 손잡이와 부품들이 금속 재료와 함께 조립됩니다.
만년필 펜촉은 아직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펜촉까지 자체 생산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까지 다 각인을 해주시나 보요? 네, 원하시는 뭐 문구나 혹은 이제 이름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각인을 해서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만의 것이 되겠네요, 진짜. 네,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만년필이 제작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만년필로 오랜만에 손글씨를 써봅니다. 네, 사각사각하네요. 네. 잊어버렸던 글씨 쓰기의 즐거움이 금방 되살아납니다. 좋은 물건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죠. 요즘 미국에서도 옛날 수공 방식으로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이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대륙 북서부의 작은 도시 포틀랜드. 이곳은 미국에서도 장인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한국에서도 보기 힘들어진 이발소. 최근 미국에서는 사라져가던 이발소 문화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회용 면도기에 밀려 사라졌던 면도칼도 부활했습니다. So when you do it yourself, you're just doing it for expedience, get it done. Where here is more like having a professional work.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긴 수염도 쉽게 자를 수 있는 면도칼의 손맛을 일회용 면도기가 감히 흉내낼 순 없죠. I want it for my clients because it's a better shave. And I want it because of the legacy that it allows me to provide. I will hand down my Portland razor to my son.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면도칼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로 깎기 어려운 긴 수염을 기르는 남성들이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면도칼을 쓴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멋져 보인다는 겁니다. 급기야 여성들도 면도칼을 찾고 있습니다. 면도칼이 때 아닌 인기를 누리면서 면도칼 장인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호황을 맞은 면도칼 메이커 헌터 씨는 면도칼은 손으로 갈아야 제대로 나온다는 걸 아는 장인입니다. I was really drawn to the process of making a thing. You know, you start with raw materials and you take it through this process, and at the end of it you have something that you can't even believe that you made this with your two hands. That was really cool to me. But more than that, we make a product that's been out of fashion for 100 years, but it solves a very present, salient issue, which is a culture of disposability and single-use products that aren't good quality and aren't meant to last. 헌터 씨가 원하는 품질의 주철 재료를 주문해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면도칼 제작은 모두 11단계 공정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작업 대부분은 면도칼날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육체 노동으로 진행됩니다. 갈아낸 쇳가루가 겹겹이 쌓입니다. 그의 면도칼은 대를 이어 쓸 수 있는 내구성과 함께 일반 소비자가 숫돌로 쉽게 날을 갈 수 있는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특한 열 처리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고온 열 처리 방식에 질소를 이용한 현대의 기술을 적용해 강도와 예리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이제 일회용 면도기만큼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The
product that we're trying to kill is the disposable razor model. Just in America, we throw we throw in the range of like 4 billion razors away every year. So our razor is designed to be around and be useful for generations. 헌터 씨의 면도칼이 수백 번의 수작업 끝에 마지막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일 고운 숫돌의 칼날 끝을 벼리는 예민한 작업이죠. 예리하지만 따뜻한 면도칼이 탄생합니다. 쉽게 쓰고 버리던 일회용 면도기를 쓰던 젊은이들은 매일 헌터 씨가 만든 면도칼을 쓰면서 그전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면도칼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헌터 씨의 면도칼은 우리 돈으로 25만 원에서 40만 원 선. 비싼 가격에도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헌터 씨는 성공한 메이커입니다. 포틀랜드는 미국 변방에 쇠락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사람들은 일찍부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써야 했습니다. 미국에선 DIY의 성지로 불립니다. 버려진 폐 목재를 자르고 깎아 나무 안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량 생산된 금속이나 플라스틱 소재에선 찾기 어려운 따뜻한 감성을 발견했습니다. 안경 메이커 에릭 씨는 나무 안경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젊은 장인입니다. 목재가 발에 채일 만큼 흔했던 포틀랜드에서 고등학생 에릭은 폐목을 재활용한 안경을 취미로 만들었습니다. So this is what we call a time capsule. It shows, when I talked about it being a hobby for the first 5 years, this encompasses a good chunk of those. There's maybe 20 pairs in between each one of these. But if we look at the very first one here, are literally cabinet hinges out of the bathroom that I stole from my mother's kitchen or bathroom cabinet and ground down the hinge to make it fit the shape. Is, you know, very different. And this is what was kind of inspiring what kept me inspired, at least, to make these was the different variations and shapes of eyewear. 하지만 나무로 튼튼한 안경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How do they look? Pretty good? Looks great. So for me, it was like sort of reinventing the wheel in a different way. To make it work, to make it function, to make it feel good, my own way. Because I wasn't being taught by anybody how to make eyewear. Nobody was saying, hey, you're supposed to do it this way and angles and all that. It was really just with my own 2 hands and the few tools I had laying around, how can I do this thing? 그는 독학으로 나무 안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재 가공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현대 기술 도입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목공 기법 대신 컴퓨터 공학과 레이저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무 안경은 완성도를 더해갔습니다. So this is our vault. It's kind of for fun. Inside, it shows a lot of different prototypes that myself made over the years. Everything in here is pretty much a one-off. It never saw the light of day for one reason, maybe because everyone else thought that it wasn't a sellable idea or not a good idea. Hi guys, welcome to the Schwood Shop. I'm Eric, I'm one of the co-founders here at Schwood, and I'm going to walk you through our stabilize process. This is where we make and turn materials like pine cones and moss and flowers and such into
a material that we can use to turn into sunglasses. So this is a moss, so found on trees and rocks here in the Pacific Northwest. Dried mushroom. So this, once it's turned into a sunglass form, the detail you see in here. Next we have seashells, another substance or material that you find here on the Oregon coast. And then next, this is rose petal. So this is a dried rose petal, very pink and purple in color. 나무 안경을 히트시켰지만 에릭 씨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에서 아름다운 재료를 찾아내 독특한 안경테를 만들었습니다. 에릭 씨가 최근에 개발한 안경테들입니다. 이끼나 조개 껍질, 심지어 꽃잎까지 안경 재료로 사용합니다. 다시 돌아온 장인들은 실험을 즐깁니다. Our core ethos is experiment with nature. We've introduced over 20 different materials in eyewear that didn't exist in eyewear anywhere before. Things like pine cones, things like moss, seashells. We took newspaper and we turned newspaper essentially back into wood to make sunglasses out of that. So we told this story of this sort of recycled newspaper story, but it took us 8 months to figure out how. There wasn't a process for it. We had to come up with it. We had to build machinery. We had to find the right types of glues and adhesives to make that happen. 우리 돈으로 개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판매할 만큼 성공적인 안경 메이커가 된 후에도 에릭 씨는 나무 안경을 손수 깎아 만들던 시절에 수공예 제작 방식을 고집합니다. People appreciate and can see the quality and are willing to pay the price that comes along with something that's handcrafted and handmade is everything. It really is. Don't give up. You know, if you really believe you have a good idea, you probably do, and exhaust all options before you give up. If it is a bad idea and you do have a bad feeling about it, move on to something else. Try something new. Don't get stuck in a rut because you can just stay in that rut for a very long time. But if you are 100% committed and you are 100% on board with your own idea, stay there and stay alive with it. 특별한 물건을 만들며 살아남은 장인들은 한국에도 많습니다. 피놀 카메라 제작자 현광훈 씨는 오늘도 특별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옛날 영사기라고 하는데요. 영사기 쪽은 잘 모르지만 이거를 이제 좀 멋지게 개조해달라고 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영사기는 저도 처음인데요. 보통 이제 카메라 개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은 편이에요. 태엽 방식 시계 장치가 달린 피놀 카메라로 명성을 얻은 후 그는 태엽 장치라는 메커니즘에 빠져들었습니다. 금속 태엽 장치가 달린 다양한 아날로그 기기들을 고치고 만들면서 그는 마침내 수제 손목 시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럽의 시계 장인들처럼 대부분의 정밀 부품들을 수공으로 깎아 시계를 만들고 있죠. 톱니 간격이 1mm가 되지 않지만 오직 육안에 의존해 깎아냅니다. 배울 곳이 없어가지고 독학을 결정을 했는데 독학을 했던 방식이 어떤 걸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먼저 사서 시계에 쓰이는 도구를 먼저 사서 그걸 만져보고 아 이런 걸로 이런 부품을 만들겠구나 유추를 해보고 네 그래서 도구가 먼저였어요.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옳은 길인가?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결국 결과적으로 내가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유럽의 시계 장인들이 쓰는 장비를 구입해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공부해야 했죠. 시계 제작 기술,
심지어 시계 공구 사용법조차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기에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시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고단한 일이었지만 대신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 60-70개에 이르는 시계의 모든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시계 제작의 모든 과정을 송두리째 습득했습니다. 그렇게 현광훈 씨의 시계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딱 작동하는 그 순간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예.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네. 유럽 그 시계학교 학생들이 문의가 와요. 아, 여기로 오고 싶다고 한국까지 여기로 와서 인턴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인턴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턴 스위스, 벨기에 시계학교, 우리 프랑스 시계학교에서 인턴을 왔었어요. 예. 현광훈 씨의 수제품은 기계장치임을 자랑하듯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첨단 기기와 반대죠. 모든 게 다 디지털화돼 있고 뭐 저는 그런 디지털 편리함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이 디지털이라는 건 결국 박스 안에 가려져 있어서 어느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올지는 겉에서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안에서 전자회로로 0101 이걸로만 다 해결해서 딱 어떤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날로그라는 거는 이거 뚜껑만 딱 열어봐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밀면 얘가 얘를 밀고 얘가 돌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안정감, 뭔가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아날로그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시대. 생산성과 효율에 밀려 사라져가던 장인과 그들의 물건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것. 따뜻한 감성을 담은 물건들을 만들던 장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So the next thing I'm going to do is get my straight razor ready. Now this is a fixed blade razor. That means that there's no disposable part to it. Daily maintenance part of my fun. How'd I do, guys? You all right? Sweet. That's all for today, guys. I'm Hunter from Portland Razor Company. Thanks for watching.